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금융공기업에 대한 원서 접수가 마감한 가운데 주요 6개 금융공기업의 평균 입사 경쟁률이 80대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서류 전형을 마감했습니다. 금융공기업 가운데 경쟁률 1위는 예금보험공사로 30명 모집에 4,957명이 몰려 165대 2를 기록했고 금감원과 산업은행은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카드가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들어갑니다. 채용 분야는 일반 직무 부문으로 예정 채용 인원은 35명입니다. 학력이나 성적,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사 지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부터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까지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KB국민카드는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11월 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려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26위를 기록했는데 노동과 금융 부분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는 138개 국가 중 26위로 3년째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해 2011년 2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2012년 19위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다음해 25위로 미끄러졌고 2014년부터 26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0위권 진입을 기대했지만 노동과 금융 부분 경쟁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노동시장 효율성은 77위, 지난해보다 6계단 올랐지만 세부 항목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노사간협력 135위, 고용 및 해고 관행 113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90위 등 대부분 하위권으로 처졌습니다. 금융시장 성숙도는 7계단 상승한 80위였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간다보다 순위가 낮았습니다. 대출 용이성, 은행 건전성 등에서 경쟁력이 부족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와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 다음으로 일본이 8위, 홍콩이 9위를 기록했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2단계 낮은 28위였습니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과 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관련 입법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신고 접수 1호는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제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6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첫 수사 대상자는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고소인이 떡을 줬다며 자진 신고한 경찰관.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신고한 익명의 학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이었던 어제 모두 6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에 5건, 국민권익위에 1건이 들어왔는데 수사 대상에 오른 신고는 경찰관이 자진 신고한 1건을 비롯해 모두 2건입니다. 경찰의 첫 수사 대상자는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구청장이 어제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관광과 함께 각자 2만 원이 넘는 점심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서면 신고가 대한노인회 강남구 지회 관계자 명의로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초청받은 사람들 중 해당 지자체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등을 법리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민원인이 떡 한 상자를 배달해와 돌려줬다며 감독기관에 알렸습니다. 건의기에 접수된 1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12 신고로 접수된 3건 가운데 첫 신고 사례로 기록된 사안은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익명의 다른 학생이 신고한 것이고
나머지 2건은 김영란법에 대한 단순 문의였습니다. 경찰은 익명의 신고이거나 서면 신고가 아닌 단순 112 신고일 경우 확실한 현행범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는다는 매뉴얼을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코레일이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등 107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해 2차 복귀 명령을 내리고 노조 간부 등 107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해서도 직위 해제 등 강도 높은 징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천 명이 직위 해제된 2013년 12월 철도 파업 당시와 같은 무더기 징계 사태가 우려됩니다. 은행 자동화기기 코너에 강도가 들어 경비업체 직원을 때린 뒤 1억 원가량의 현금을 훔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경비업체 직원이 친구와 짜고 벌인 자작극이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반팔티에 반바지 차림을 한 남성이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전혀 다른 복장으로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나오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23살 김모 씨는 지난 23일 밤 서울 관악구의 한 은행 지점에 들러 경비업체 직원을 때려 기절시킨 뒤 ATM기에 보관돼 있던 1억 원가량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전 평소와 다르게 옷을 갈아입고 추적을 따돌리려 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도를 당한 경비업체 직원은 24살 노모 씨. 노 씨는 사건 당시 급소를 가격당해 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모든 범행은 노 씨가 5개월 전 알게 된 지인인 김 씨와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카드 장애 발생을 이유로 경비업체 직원 노 씨를 부르고 출동한 노 씨는 강도를 당한 척한 겁니다. 김 씨가 계획한 대로 CCTV를 사각지대로 돌리자 기절한 척했던 노 씨가 일어났고 미리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은 노 씨는 김 씨와 함께 돈을 훔쳤습니다. 자기 자신이 녹화되어 있는지 모르고 옷을 환복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쓰러져 있던 지점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경비업체 직원으로 판단하고 이들은 경찰에 다단계 일을 하며 발생한 빚 등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전형근 차장검사는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지난 21일 법정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인턴 직원 채용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데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쳤으며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차장검사는 추가 수사는 박 전 중진공 이사장의 진술이 바뀐 부분에 대해 진술 번복 이유와 그 진위를 파악한 뒤 의혹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6년째 지지부진하던 경기도 수원 컨벤션 센터가 마침내 착공됐습니다. 2020년 완공되면 컨벤션홀과 호텔, 백화점, 수족관 등이 들어서서 지역 마이스 산업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에 들어설 컨벤션 센터가 마침내 착공됐습니다. 수원시는 2020년까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만 5천 평방미터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3천억 원을 투입해 전시시설과 컨벤션홀, 각종 회의실을 짓게 됩니다. 센터 옆에는 백화점과 호텔, 대형 수족관이 들어섭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가 건립되면 경기 남북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시 컨벤션 산업의 허브 도시로서 중심지이자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16년째 빈 땅만을 바라봤던 시민들의 기대도 매우 큽니다. 지역사회 그 일자리 창출과 광교 신도시 명품 신도시로서 이미지 제고, 이러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수원시는 당초 지난 2000년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컨벤션 사업을 시작했지만 센터 부지가 광교 신도시에 포함되고
토지 공급 문제로 소송이 벌어지면서 지연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컨벤션 센터 부지는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됐고 200m 높이의 관망탑과 공항터미널 등 부대 시설은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컨벤션 센터가 완공되면 경기 남부권의 부족한 전시, 회의, 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 마이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검찰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일성 현대 B&G 스틸 사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는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가 3세인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그중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 재정과 세금, 교육, 범죄 통계할 것 없이 사회 전반의 고령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 통계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사망자 가운데 고령자의 비중이 크게 늘고 노인성 질환이 사망 원인인 경우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숨진 우리 국민은 27만 5천여 명. 1983년 이후 가장 많은데 고령자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005년 30%가 채 안 되던 80세 이상 사망자 비중이 40%를 넘어선 반면 40세 미만은 7%에서 3%대로 줄어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수명 연장과 고령화로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뜨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 원인을 봐도 고령화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암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3년 이래 부동의 사망 원인 1위였습니다. 그런데 30대 이하 사망자가 많은 위암은 10만 명당 사망자가 10년 전 22.5명에서 작년 16.7명으로 줄며 암 가운데 사망률 2위에서 3위로 밀려난 반면 작년 사망자가 많은 폐암은 같은 기간 28.2명에서 34.1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장년층 환자가 많은 심장질환의 10만 명당 사망자도 10년 새 39명에서 55명대로 늘며 사망 원인 2위였고 특히 노인 사망자가 많은 폐렴은 10년 전 사망 원인 10위에서 꾸준히 상승하더니 지난해는 4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여성 사망 원인 중 알츠하이머, 즉 치매도 7위로 재작년보다 한 계단 뛰었습니다. 노인성 질환 사망자의 증가와 달리 자살은 자살률 감소와 함께 2007년 이후 사망 원인 4위 자리를 폐렴에 내주고 5위로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과 구직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박송혜 아나운서는 혹시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80세는 넘지 않을까요? 여성이 남성보다 7, 8년 정도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은 나이 이야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데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2014년 기준으로 82.4세입니다. 여성이 85.5세, 남성이 79세라고 하니까요. 약 6.5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세계 3위라고 하니 한국은 장수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인 거죠. 이 평균 수명은 다른 말로 기대 수명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영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언제쯤 평균 수명이 정말로 100세를 넘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통계에 의하면요. 큰 변수가 없는 한 2050년 정도에는 100세를 넘을 거라고 합니다. 한 세대 후쯤에는 100세가 아주 일반적인 신세계가 도래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요, 오히려 이 노후 대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장수가 더 이상 축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OECD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49.6%가 빈곤층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 취약한 연금 시스템과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산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험회사나 금융권에서는 노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한 상품을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광고들을 보면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불안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월급의 대부분을 납입해야 될 것 같은 상품도 많던데 당장 생활도 빠듯한데 또 도대체 노후 대비는 또 언제 하나 이렇게 한숨만 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난 2006년 삼성생명에서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11억 1,88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 풍요로운 노후로 해외여행비에 가사 도우미, 골프장 그린피까지 집어넣어서 연간 5,500만 원 정도로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노후를 위해서 적어도 5억이 필요하다, 10억이면 충분하다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건 과장된 금액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입이 제한된 시기에 지출이 수입이 있는 시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풍족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최고의 은퇴 설계자로 일했던 한 금융 전문가는 노후 설계에 공포 마케팅이 이용된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5억, 10억이면 펀드에 보험에 잔뜩 드러나야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몇 %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혹시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예상하는 노후 필요자금은 얼마일까요? 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표하는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2013년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부부가 합해서 월 160만 원이고요. 적정한 생활비는 22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 단위로 계산하면 1,920만 원 또 2,700만 원인 거고요. 이 금액은 연령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60대보다는 70대, 80대로 갈수록 필요 생활비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네, 아까 소개해 주신 한 생명사가 발표한 11억 원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네요. 그렇죠. 요즘에는 보험사 등에서 직장으로 찾아와서 무료로 재무 설계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무료 재무 상담도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앞으로 노후에 들어갈 수 있는 의료비에 대해서 과장된 금액을 얘기해서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죠. 암에 걸리면 몇 천만 원씩 든다고 하면서 마치 폐가 망신할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요즘에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그 부담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덜컥 겁먹고 연금 상품에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노후를 위해서 자금 설계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는 없을까요? 네, 역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MPS 내 연금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현재 나의 재무 상태, 또 예상 연금액 등도 알아볼 수가 있고요. 소득과 자산, 또 노후 생활 습관을 고려해서 노후에 필요한 자금 진단을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모의 재무 설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국제 공인 재무 설계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가진 분들과 상담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상담료는 좀 들지만요. 불필요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이 노후를 대비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요.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차곡차곡 준비를 해나가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후에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에 소요되는 필요자금을 계산해 보고요. 거기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과 예금, 퇴직금, 또 노후에 팔 수 있거나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을 계산해서 거기서 제하면 모자란 금액이 나오겠죠. 그 모자란 금액을 채우기 위해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최고의 노후 대비는 취업이다. 노후에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득은 늘지 않고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노후까지 정말 개인 몫으로만 돌린다면 요즘 말로 헬조선, 너무나 암울한 미래가 아닐까요?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르는 가족, 지역, 또 국가와 함께 노력해서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노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 뉴스는 한국인 평균 수명과 노후 필요 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